다음은 김현주 씨가 연기하신 민혜진 변호사 어떤 인물입니까? 일단 변호사이고요. 일단 세질리회와 또 그 세질리회를 추종하는 집단이 있는데 그 화살초이란 집단에 또 선동도 맡고 또 고지받은 사람들 입장에서 또 도움을 주려고 하고. 근데 지금 이제 예고편을 보니까 제가 정진수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인물이네요. 왜냐면 그 아까 대사에 나왔잖아요. 사람의 자율성이 만들 법률 체계가 정의롭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고. 네. 그 정의를 믿는 변호사. 예. 자, 이 연상호 감독님께서 원래부터 김현주 씨 팬이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김현주 씨 어떤 면에서 민혜진을 발견하신 건가요? 그 정진수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정진수가 이제 미스테리한 인물이잖아요. 근데 미스테리한 인물이라는 워딩이 붙어 있는 인물을 연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미스테리하다라고 하는 게 연기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힘들죠. 그걸 이제 미스테리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사실은 별로 미스테리하지가 않은 인물인데, 근데 이제 유아인 배우가 그거를 정말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정말로 영화에서의 미스테리한 인물이 아니라 진짜 미스테리한 인물처럼 보이는 연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민혜진 변호사라고 하는 역할은 사실은 그 반대편에 있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정진수라고 하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묘하게 뒤틀린 모습이 통하지 않는 인간이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그게 묻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근데 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제가 김현주 배우님의 아주 오랜 팬이기도 하고, 그리고 김현주 배우님이 되게 이 업계에서 오랫동안 되게 쌓아온 어떤 되게 신뢰할 수 있는 그 이미지,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어떤 민혜진의 베이스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연기할 수 있는 배우, 이 민혜진이라고 하는 인물을 연기할 수 있는 배우가 김현주 배우 외에는 사실은 상상하기 힘들었다. 하나의 드래곤볼을 모았다. 4성구 정도? 4성구. 네. 4성구를 모으게 해준 우리 김현주 씨. 모두가 세진리회의 신념에 기댈 때 그는 인간에 맞서는 인간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예, 그런 인물인데 어떻게 중점을 잡고 연기를 하셨는지 궁금해요. 뭐, 뭐 굉장히 이성적이고 정의롭고 뭐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저는 사실은 그 연상호 감독님의 작품을 이렇게 두루 보면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그런 초자연 현상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 오셨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렇게 보여졌지만 정작 하고 싶은 얘기는 그에 따른 또 인간의, 아까 경림 씨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인간 군상, 그랬었을 때 나타나는 다양한 인간들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민혜진이 그렇다 이렇게 이상적인 그런 캐릭터 보다는 오히려 그래서 더 현실적인 인물, 조금 흔들릴 수도 있고 다시 바로 설 수도 있고, 예, 그런 그게 더 오히려 좀 힘 있는 캐릭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더 현실적인, 현실에 가까운 인물로 표현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현실에 진짜 발붙이고 있는 인간다움을 표현해주는 그런 인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여전히 뭐 항상 작품에 나설 때마다 고민과 연구를 하시는 우리 김현주 씨의 진가를 이제는 전 세계가 알 차례입니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박정민 씨가 맡은 역할 배영재 누굽니까? 예, 이제 정진수 의장이 만든 어떤 정진수 의장과 그 초자연적인 현상이 만들어낸 이제 어떤 세계관 안에서 뭐 기본적으로 어떤 불만을 좀 갖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죠. 그 어떤 거에도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그냥 자기 인생을 살고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살던 사람인데, 이제 가족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사건에 휘말리면서 그 안으로 어쩔 수 없이 빨려 들어가게 되는, 그 안에서 이제 갈등을 하게 되는, 네, 굉장히 그냥 평범한 한 남자이자 아버지이자 남편입니다. 그렇죠. 평범했지만
어떠한 일에 의해서 휩쓸리게 되는 그런 인물인데 박정민 씨는 사실 그 지옥 웹툰 단행본 출간 당시에 추천사를 적었을 정도로 애정이 굉장히 강한 걸로 알고 있어요. 기억나세요? 그때 쓰신 추천사? 그거 대본에 있길래 제가 뭐 찢어왔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멋진 음성으로 읽어도 한번 될까요? 읽어주시겠어요? 긴데 읽어도 되나요? 그럼요. 박정민 씨가 직접 쓴 추천사입니다. 아 정말 있어 보이게 쓰려고 노력 많이 했네요. 혐오와 배타, 그 비교적 편하고 드문 감정을 이용해 편을 가르는 누군가와 쏠려가는 누군가, 그리고 그 모두에게 마녀가 되어버린 누군가. 지옥으로의 예언이라는 단순하면서도 극적인 설정 하나로 책은 이 시대의 불안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심지어 재밌고 긴박하다. 부산행과 사이비 사이의 어느 지점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의견마저 정보가 되어가는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왜 믿고 있는가 생각해 볼 만한 시간을 주는 책이다. 배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배운 사람. 단어가 쓰는 단어가 배운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웹툰을 읽어보면서 한 번, 추천사를 쓰면서 한 번, 그리고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에 참여해서 연기를 하면서 또 한 번. 그야말로 연상호 감독님을 제외하고 지옥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곱씹은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웹툰의 지옥과 시리즈의 지옥 어떻게 달랐나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 시리즈가 주는 어떤 의미와 메시지를 너무 깊이 공감하고 좋아하는 그냥 한 명의 독자이자 또 관객인데요. 웹툰을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영상화가 된 이 시리즈를 봤을 때 크게 다른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너무나 사랑했던 그 웹툰이 너무나도 고스란히 영상화가 잘 되어서 굉장히 행복했고, 뭐 다른 걸 굳이 꼽자면 진경훈의 아들이 딸로 바뀌었다 정도. 예, 그거 말고는 달라진 게 별로 예, 없다. 예, 뭐 그렇습니다. 아마 그 연상호 감독님께서 그 웹툰에 뭐 추천사를 썼다고 박정민 씨를 캐스팅하진 않으셨을 거고, 이야기 전개에 있어서 이 배영재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4화 같은 경우는 박정민의 모험, 박정민의 원맨쇼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거의 뭐 사화 부제 배영재의 모험 배영재의 모험. 일 정도로 뭐 4화에 이제 어떻게 보면 4화가 새롭게 뭔가 좀 세팅이 되는 화인데요. 근데 그거를 어떤 배영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관객과 가장 닮은 욕망을 가진 인물이 끌어가는 거죠. 다시 한번 이 새로워진 세계를 관객을 끌고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박정민 배우가 뭐 본인 계획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 박정민 배우가 보면은 굉장히 계획적입니다. 굉장히. 그렇습니까? 자, 좀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늘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네네. 그렇죠. 예. 그래서 아니 사실은 박정민 배우가 배영재 연기를 하는데 이제 촬영을 하다 보면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순서대로 안 찍잖아요. 그쵸. 이렇게 뭐 뒤에 순서대로 거 안 찍는데 찍다가 뒤에 거부터 찍다가. 먼저 찍었나, 그런데 연기를 하는데 내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르게 연기를 해서 무슨 생각이 있나 보다,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그냥 놔뒀어요. 그런데 예?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쫙 마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펼쳤을 때 쫙 이어지게끔. 그쵸. 예, 예. 그래서 박정민 배우는 되게 그런 계획 하에 굉장히 치밀하게 움직이는 기가정민. 기가정민. 새로운 지금 수식어를 붙여주고 계십니다. 기가정민 씨 어떻습니까? 이 수식어에 대해. 예. 예, 굉장히 뭐 칭찬해 주셔서 그죠, 감사합니다. 찬사죠. 예, 예. 저는 근데 사실 연기하면서 되게 많이 나오고 싶어가지고 대사를 길고 오래 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자꾸 짧게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서로 계획한 바가 달랐군요. 네, 예, 그랬던 것 좋습니다. 자, 또 지옥 속의 새로운 세상으로 시청자들을 이끌기 위해서 우리 또 박정민 씨가 얼마나 지난한 노력을 펼쳤는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배영재의 아내죠, 송소연 누구입니까? 네,
송서연은 이제 배영재의 아내이면서 이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이제 고지를 받게 되면서 그 안에서 굉장히 혼란을 겪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혼란을 겪어서 처음에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에 대해서 사실 명확하게 정하지도 못하고 그 이후에도 뭐 일관된 행동이라기보다는 계속 상황마다 변하는 행동을 보여주는 인물이고요. 큰 슬픔을 겪으면서 절망을 겪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 감독님께서 송소연은 인간의 핵심적인 가치를 보여주는 중책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뻔하지 않아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부담은 없었는지 궁금해요. 원진아 씨. 이제 아무래도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제가 겪어보지 못하고 짐작하기에 좀 어려운 일이어서 연기할 때 아무래도 감정씬이 좀 많아서 걱정을 많이 했었고 감독님한테도 많이 여쭙기도 했어요. 이걸 과연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면 어떤 상황에 빗대어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꽤 했었던 것 같고 근데 사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행동을 하는 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라면 어떤 혼란을 겪었을 때 나라면 어떤 모습일까라는 상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 현장에서도 뭔가 뭐 뻔하지 않게 뭔가를 다르게 해볼까라는 생각보다는 그대로 그 느껴야 하는 책으로 보여지는 감정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집중하는 데 조금 더 에너지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 에너지가 제대로 전달이 돼서 현장에서 박정민 씨와 감독님께서 감탄을 받으신 적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특히 감독님께서는 원진아 씨를 두고 여러 가지 결을 머금고 연기하는 배우다라고 극찬하셨죠. 네, 네. 네. 굉장히 뭐 사실은 엄마의 모습, 근데 이제 엄마이면서 사실은 그 엄마라고 하는 게 당황스러운 그런 인물을 연기해야 되는데 그게 되게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려웠을 것 같은데 사실은 박정민 배우하고 원진아 배우가 둘이 어떤 그런 부모의 연기를 되게 현실적으로 있을 법하게 되게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원진아 배우한테 에미상을 받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번에 엄마 연기를 해서 예. 네, 박정민 배우는 이제 에비상을 받을 에미상. 에비상을 다 그거를 받을 결국 것 하시네요. 같다라는 네. 그런 생각. 2021년 에미 에비상 두 분이 예 일단 오늘은 받는 걸로 미리 축하드려요. 박정민 씨, 원진아 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애비상 주셔서 예, 영광입니다. 아 정말 큰 감정폭이 오가는 원진아 씨의 성숙해진 얼굴 작품을 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라면서 자 마지막으로 우리 양익준 씨가 맡은 진경훈 어떤 인물인가요?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쉬고 계셨죠? 예. 진경훈은 뭔가 이게 어떤 삶의 의욕이 많이 사라진 인물입니다. 뭐 이게 본인이 가장 사랑했던 어떤 존재가 이제 현실 안에서 이제 사라지고 이제 그 어떤 남은 자를 지켜야 된다는 그리고 어떤 그런 과정 안에서 이제 세상이 계속 이상한 요상한 세상으로 변화가는 와중에 그 이상하고 요상한 그 세상을 이성적으로 이제 형사라는 어떤 그 직업 안에서 이제 그 사건을 이제 사건이라고 이제 이 친구는 생각하고 이제 그걸 파헤치러 나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상상치도 못하게 어떤 자기와 연관된 어떤 인물이 되게 공포스럽게 변하는 세상과 연결돼 있는 것들을 알게 되고 그것에 좀 이렇게 대항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이에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 양익준 씨와 연상호 감독님은 이미 인연이 깊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진 형사 역으로 캐스팅한 이유 좀 여쭤볼게요, 감독님. 그 좀 거친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그 안에 굉장히 좀 뭔가 젖어 있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이 좀 감정을 많이 품고 있는, 머금고 있는 그런
배우라고 생각해요. 저는 양익준 배우가. 그리고 그 진경훈이라고 하는 형사는 어떻게 보면은 시험에 빠져버리는 이 어떤 지옥이라고 하는 작품의 핵심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그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좀 복합적인 감정 상황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말 그대로 이제 그냥 뭔가 뭐 뿜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스며들듯이 풍겨야 되는 그런 연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배우가 사실은 양익준 배우라고 생각을 했죠. 네.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예. 양익준 씨 이번에 특히 지옥을 통해서 처음으로 아버지 역할을 맡으셨는데 딸 역할을 맡은 이래 씨와의 호흡은 어떠셨어요? 아, 이래 배우님은 너무 훌륭하십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작품에서 되게 어려운 장면이 있었어요. 되게 이제 힘든 장면을 이제 표현해야 되는 촬영 현장이었는데 잘 이제 어느 테이크에서는 잘 됐는데 이제 뭔가 다시 그걸 이제 좀 아쉬워서 이제 다시 찍었을 때였나? 근데 그 되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절망적으로 이제 감독님 뒤에 있는 이제 제 이제 의자 대기석에 이제 이렇게 앉아 있어서 머리를 감싸쥐면서 막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는데 이래 배우가 저 근처로 쓱 다가오더니 괜찮아요 그러면서 뭐 과자 같은 걸 이렇게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엄청나게 위로가 됐어요. 예,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그 이래 배우하고 연기한 장면은 근데 항상 어려웠어요.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결혼을 아직 안 한 입장에서 미혼인 입장에서 게다가 이제 딸이라는 존재. 저는 이제 조카하고 좀 친하게 지내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조카하고 뭐 예전에 제주도에 이제 초등학교생 때 둘이서 여행도 가고 뭐 어디 영화제도 같이 둘이 가고 그랬던 적은 있었지만 항상 그 아무리 사랑하는 친구더라도 그 이 딸, 조카, 여자 조카 이런 친구들 항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항상 긴장하면서 했어요. 사실 이래 배우하고 연기할 때. 근데 그렇게 저를 이렇게 위해주고, 예, 이렇게 힘든 순간에도 이렇게 이렇게 마음을 좀 풀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거는 되게 배우 이전에 아름다운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이래야 자리를 고마워 빌려서. 사랑해. 예, 진짜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모든 걸 녹여줄 때가 있거든요. 그런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양익준 씨 같은 경우는 조명팀 역할까지 하시면서 이번에 촬영에 1인 2역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어떤 장면에서 제가 이제 뭔가 그 조명에 대체되는 어떤 후레쉬를 이제 들고 있는데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유한 씨와 함께 연기했던 예, 신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 제가 이제 유한 씨하고 이제 마주치는 장면인데 이제 뭐 유한 씨하고 마주치면 제가 후레쉬를 어디다 겨누겠습니까? 유한 씨 유한 쪽으로. 씨한테 겨눠야 되는데 그걸 하루 종일 찍었거든요. 하루 종일 후레쉬를 총하고 더불어서 이렇게 쥐고 있는데 또 그게 이제 분위기가 나야 되잖아요, 형사에. 그쵸. 근데 그걸 또 이제 유아인 씨가 계속 움직이시는데 그거를 계속 얼굴에 맞춰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감사합니다. 아야야야 최고의 조명이었습니다. 얼굴을 제대로 또 이렇게 딱 이렇게 그렇죠. 왜냐면 딱 비춰야지. 상대방의 그 네. 얼굴 그 조명까지 같이 네. 계산해서 해주셔야 예. 되니까. 그리고 그 장면이 굉장히 긴장되는 장면이고 되게 중요한 무시무시한 시기죠. 장면이었기 때문에 뭐 거기에서는 뭐 제가 뭐 제작진은 아니지만 어떤 전체적인 조명보다는 그렇게 후레쉬 불빛 하나만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게 되게 그런 감정들이 잘 긴박함들 뭐 두려움들 공포들이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한 분 한 분 진짜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나뿐만 아니라 작품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들이 정말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작품의 제목은 지옥이지만 현장은 천국이었다. 다들 입을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정말 그 현장, 천국을 체험하셨는데 김현주 씨, 현장 하면 뭐가 제일 떠오르세요? 현장이요. 촬영 현장. 감독님의 열정적인 연기 시범? 이번에도 시연해 주셨군요, 감독님. 조금 매 영화 할 때마다 좀 나아지고 있다라는 제가 자평을 좀 내리고 있습니다. 좀 더 이번에는 조금 더
결의도 많게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는 이제 조금 있으면 곧 만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살짝 생기는데 어떻습니까, 감독님? 한 10개 정도 하면은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10작품 정도 후에 네. 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에 활기를 불어 넣은 것까지 잊지 않으셨던 우리 연상호 감독님의 그런 작품 시연도 있으셨고요. 이렇게 좋은 작품이 탄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현장이 천국이었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옥은 뭐였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특별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배우들이 직접 정의한 지옥은 땡땡땡이다 영상 만나보시죠.